정석천의 유익함 사랑해주신 많은 분들한테 너무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점점 더 재미있다, 의미있다, 새롭다 라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는데 저한테 DM을 보내주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 친구들 꼭 유익함에 초대해달라. 그래서 제가 해냈습니다. 바로 내 앞에 있는데 본인들 소개를 본인들이 직접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네. 소개를 좀 해줘야죠. 너무 미소년이어가지고 제가 어떻게 불러야 될지 몰라서. 저는 이렇게 몇 회차 많이 해보진 않았는데 네. 게스트분들 중에 연예인 중에 연예인 같이 오는데 후광이 막 멀리서도 빛이 나가지고 좀 기가 죽어요. 그래도 제가 열심히 네. 오늘 해보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네. 최초의 젠더리스 아이돌. 국내에서 위키 백과에서도 나와요. 젠더리스 검색하면 나오는 아이돌 그룹 엑스러버입니다. 엑스러버. 반갑습니다. 반가워. 와주셔서 감사해요. 야, 인사 좀 해주실래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엑스러브입니다. 와.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엑스러브의 리더이자 프로듀서인 우무티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오. 안녕하세요. 전 엑스러브의 둘째 루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와. 야, 난 진짜 독특한 매력을 갖고 있는 그룹이라고 저는 알고 있고 제가 음악 방송을 가끔 보는데 야, 엑스러브의 무대는 패션부터 뭐 분장 그리고 메이크업 그리고 뭐 안무 네. 그리고 음악 네. 어느 것 하나 그냥 평범함을 거부하는 그 대단한 시도와 용기가 저 친구들 진짜 내가 박수 보내주고 싶다 응원해주고 싶다 했는데 드디어 오늘 유익함을 통해서 만나게 됐네요. 저희 유익함에 나오면서 좀 뭐 긴장되거나 걱정되는 거 없습니까? 사실은 지금도 조금 긴장이 되는데 왜냐면 저희가 데뷔하고 솔직히 이렇게 한국에서 토크쇼를 나온 게 처음이거든요. 와. 네, 그래서 선배님한테 연락받고 엑스러브가 토크쇼를 나가야 된다면 첫 번째가 선배님이랑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뭐 먹고 싶니? 밥 사줘야 되겠어. 아니 애들이 뭐 하도 말라가지고 무슨 저기 뭐 좀 조절을 합니까? 먹는 것도? 저희가 이제 저희가 젠더리스 젠더프리라는 컨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저희 팬분들이나 대중분들한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이제 내가 되고 싶은 나의 모습과 나의 아름다움은 내가 누군지와는 상관없다.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와는 상관없고 남녀노소 누구든 내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거는 자유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그냥 저희가 입고 싶은 옷을 입고 하고 싶은 헤어 메이크업을 하고 하는 게 목표여서 근데 저희가 입고 싶은 옷의 핏이 작아가지고 그래서 그런 옷을 입으려면 저희가 이제 그 옷에 맞는 이제 식단도 좀 하고 식단은 운동도 좀 운동은 하죠. 하고. 네, 운동을 위해서. 근데 식단은 딱히 안 합니다. 근데 이제 멤버별 좀 다르긴 한데 저희는 이제 좀 약간 먹고 싶은 거 먹고 근데 이제 춤이나 운동으로 좀 그냥 관리를 하고 있어요. 우무티가 제일 좋아하는 메뉴는 뭐죠? 제가 너무 많은데 어떡해요? 주로 배달합니까 그럼? 네, 저 하루에 한 3-4번씩 시켜 먹어요. 오. 샵에서도 거의 샵을 식당으로 만들어 가지고 제가 곱돌이탕 좋아하고요. 곱돌이탕. 네, 그리고 마라로제 떡볶이랑 마라로제 찜닭이랑 마라탕이랑 우리 팬들 참고하시고 혹시 뭐 우리 엑스러브 숙소를 혹시 주소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보내고 싶으면 곱돌이탕, 마라로제 이쪽으로 좀 몰아주시고요. 루이는 어떤 음식 좋아해? 한국 음식 중에는? 저는 일단 삼겹살은 제 최애인 것 같고요. 삼겹살 먹는 몸매가 아닌데. 삼겹살보다 명이나무를 진짜 너무 거의 어떨 때는 명이나무 먹고 싶어서 삼겹살을 시키는 거예요. 오.
명이나물 삼겹살 좋아하잖아요. 네, 우리 네, 선씨도. 맞아요? 네, 네. 엄청 좋아하죠. 어디 최애 식당이 혹시 있으면 한번 하나만 추천해 추천해줘요. 저는 여기 이태원 보광동 쪽에 음. 종점 숯불갈비 굉장히 좋아합니다. 굉장히 거기 또 오래된 데인데 고독한 미식가 오. 프로에 나올 정도로 숨어 있는 집인데 그래 형이 한번 쏠게. 예. 거기 삼겹살 돼지갈비 맛있습니다. 아니, 더 예. 좋은 거 사주셔야죠. 예? 저 유익한 아직 수익이 없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저도. 예. 선씨 궁금한 건 뭐 없어요? 네, 그 궁금한 게 굉장히 많은데 네. 방금 얘기해 주셨는데 입고 싶은 옷을 입는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지금 옷이랑 이제 손톱, 헤어 네. 굉장히 화려해요. 음. 어떠세요? 일단 나는 딱 보자마자 저거 관리하려면 돈이 꽤 들어가겠다. 예. 일단 환산을 먼저 하시는 예. 저 회사 성향이 입장에서 있으세요. 매니저 입장에서 봤을 때 버릇이에요. 예. 예. 저 관리할 때 다 저거 뭐 한 네. 며칠이면 또 바꾸고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며칠이 아니라요. 저희가 착장마다 바꿔요. 네. 오. 와. 무대마다도 부지런해. 다르고. 하루에 만약에 옷이 2개면은 음. 2번 바꾸고 그래서 저희의 그 네일 박스가 오, 한 지금 와. 아마 한 5, 600개가 될 거예요. 그 우와. 제작되어 있는 네일이. 그러면 이제 붙이고 떼고는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거잖아. 네. 하다 보면 좀 느니까. 직접 눈 감고 하네요. 하죠, 완전. 눈 감고요. 눈 감고 하죠. 아, 예. 나도 내 나이에 좀 해봐야 되나. 너무 밋밋해 보여요. 너무 밋밋해서. 여기 손톱도 헤어 스타일도 저는 좀 많이 비워내는 좀 스타일이고 많이 여기 저쪽은 뭔가 좀 여기 씌우는 미니멀리즘. 스타일. 그래서, 근데 네. 헤어도 지금 굉장히 특별해요. 네. 색상. 헤어뿐만이 아니라 지금 렌즈도 아, 맞아요. 양쪽 눈이 지금 색깔이 달라. 맞아요, 맞아요. 루이도 다른가? 맞습니다. 뭐야? 이번 컨셉 앨범 컨셉 음악 컨셉에 맞춘 거예요? 뭐예요? 아니 저희가 데뷔할 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각자의 모든 자리에서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다 각자의 그 대표색을 한쪽으로 끼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한쪽이구나. 우리 우무티는 레드 컬러인가? 네. 그럼 루이는 뭐죠? 저는 핑크입니다. 핑크. 야, 근데 이게 루이야. 네. 이게 렌즈를 끼고 벗고 하루 종일 이거 눈에 되게 피곤하거든. 그쵸. 관리법이나 뭐가 있나요? 안 피곤해? 근데 제가 그 원래 시력 응.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데뷔하기 전도 계속 끼고 있으니까 이미 습관이 됐는데 이제 멤버들 다 시력 진짜 좋아요. 그래서 진짜 너무 부러운데 그래서 멤버들끼리 무대 끝나고는 이제 편하게 그냥 떼도 되는데 저는 이제 가끔씩 그냥 떼고 싶은데 근데 못 떼더라고요. 약간 이제 시력 안 좋아가지고. 계속 껴야 되는구나. 네. 근데 저도 그 무조건 그 시간마다 그냥 인공 눈물을 좀 넣고 그냥 이렇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야, 우리 우무치도 얼굴이 작은데 루이는 진짜 너무 작아. 야, 나랑 옆에 있으면 안 되겠네. 제일 먼 자리. 나는 얼굴 면적이 여기까지 보일 때도 있어가지고 꽤 크고 보이는데 이쪽과 이쪽이 너무 다른 세상. 그만해요. 예. 아니 얼굴 크기도 보통 그런데 보통 여자분들 얼굴 사이즈보다도 작은 느낌이야. 오밀조밀 되게 예쁘게 생긴 이목구비를 갖고 있고. 그 유익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꾸 비주얼 얘기를 할 수밖에 없네요. 입술이 너무 예뻐 둘 다. 아, 제가 아는 웬만한 여자 모델들분만큼 네. 입술이 감사합니다. 둘 다 진짜 긴장해야 감사합니다. 되겠어요. 예, 우리 지금 그러니까요. 카메라 감독님들도 다들 관리를 합시다. 네, 관리 좀 해야 되겠어요, 우리 다들. 피부 뭐 입술 뭐 음, 메이크업 다 엄청나네요 진짜. 그러니까. 배워야 돼요. 네.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컨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왜 하필 다른 아이돌 컨셉들이 되게 많을 텐데 리더지 네. 우리 우무티가 네. 젠더리스 컨셉을 해보자라는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온 거야? 일단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외할아버지랑 할머니랑 같이 살아가지고 근데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두 분 다 아티스트셔서 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렸을 때 그 아티스트 분들이 모여 사는 아파트 단지에서 자랐거든요. 그래서- 예술인 이게 마을이구만. 네. 남달라 약간 조기 교육이. 일산 헤이리 같은데. 아니, 타주 헤이리. 응. 뭐 비슷해요. 예. 그래서
그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밖에 나가면은 이제 그 무용가 선생님들이 같이 그냥 그 저기 막 숲 있고 꽃 있고 막 이런 그런 정원 같은 데는 거기서 막 다리 풀고 계시고 스트레칭하고 성악가 분들의 그 막 연습 소리도 들리고 그래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도 클라리넷을 연주하시는데 너무 멋있으시다. 그래서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엄마랑 밥 먹고 하면은 이제 그 사이에 이제 할아버지 무조건 악기를 한번 연주를 하세요 집에서. 목을 푸는 것처럼 이렇게 네. 악기를 한번 푸는구나. 그냥 악기 저 거기 컨디션 보내줘. 관리도 그렇고 그리고 할머니도 이제 미술과의 교수님이셔서 제가 이제 쭉 어렸을 때부터 계속 그림을 많이 그렸어요. 근데 이제 저는 조금 고집이 좀 센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 할머니가 이제 주변 화가님들한테 우리 손주를 좀 제자로 받아달라 해서 유명한 화가분들 앞에 데려갔는데 제가 어렸을 때 촌스러워 이런 거 안 그릴 거야 라고 그래서 약간 조금 좀 별난 아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제 자신을 외계인이라 그러고 그래서 그 엄마랑도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왜 계속 약간 사람을 부를 때 여자인지 남자인지를 불러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왜 약간 어떤 직업들은 예를 들면 아무 그게 없이 예를 들면 뭐랄까요? 뭐가 있으면 그냥 뭐가 있을까요? 약간 꼭 여자분들이 하시면은 그 앞에 여전사 아니면은 뭐 전사는 전사인데 여전사면 여전사 막 이렇게 하는 말들을 보면서 어렸을 때부터 왜 그러면 남점사는 남점사라고 불러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그렇지. 그래서 저는 그런 질문을 엄마한테 많이 던졌어요. 왜 우리가 어렸을 때는 뭐 교사, 네. 선생님도 교사 하는데 꼭 여자 선생님한테는 여교사 네. 이렇게 앞에 뭔가를 그러네. 규정짓는 단어를 쓴단 네, 말이야. 네, 네, 습관적으로, 네, 네, 네. 관습적으로.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왜 이러지 하고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됐구나. 네, 저 그 초등학교 때부터 약간 고민보다 조금 불편하게 느꼈었어요. 오. 그게 그런 말들이 조금 불편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조금 그때 저 어렸을 때는 저희 이제 그쪽 동네가 아무래도 조금 보수적인 문화가 좀 있었던 그렇죠. 동네였는데 예를 들면 남자아이가 헤어커트를 했을 때 여자 선생님한테 헤어커트를 하면 안 된다. 약간 이런 전통의 그런 뭐 문화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근데 대체 왜 그러는 거지? 뭐지?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뭐 춤추거나 이제 안무할 때도 포지션이 이제 항상 너무 명확하게 있잖아요. 그치.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아니 이게 어떤 남자가 여자 댄서보다 더 이 역할을 잘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렇지. 그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살다 보니까 저도 이제 연습생을 되게 오래 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네. 연습생하고 지금까지 거의 이제 10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중간에 계속 저의 이 성격 때문에 솔직히 회사도 많이 바뀌었고 근데 그게 자꾸 제가 맞추는 거를 잘 못하는 건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대중이 원하는 K-팝 아이돌의 모습, 네. 회사가 원하는 만들고 싶은 어떤 그 규격돼 있는 네. 게 딱 만들어야 되는 컨셉에 우리 우무티가 내가 왜 여기를 꼭 이렇게 맞춰 들어가야 되지? 네. 이런 고민이 생기는 거죠. 네, 약간 약간 거기가 그 이제 그런 컨셉 모든 거는 제가 이해가 너무 되는데, 근데 저는 그럼 굳이 내가 이거를 왜 약간 그리고 이게 진짜일까? 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나는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연기 같고 조금 내가 봤을 때는 지금 나는 무대에서 이루고 싶은데 나한테 이렇게 하라고 하면은 할 수는 있죠. 할 수는 그렇지. 있는데 근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걸 오랫동안 해나간다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번 이제 저 진짜 이제 데뷔 직전에 데뷔 직전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데뷔조가 딱 픽스가 됐을 때 제가 지금이라도 말씀을 드려야겠다. 오. 이 음악 스타일이랑 이 저한테 주시는 이 컨셉이나 저한테 바라는 그 이미지가 제가 소화를 할 수 있는 그게 아닌 것 같다. 하고 이제 나오고 이제 지금의 저희 회사 대표님이랑 만나서 회사를 같이 만들고 이렇게 했을 때 저는 이제 분명히 제가 원하는 그것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찾고 그거를 만들고 말겠다
라는 그거는 생각으로. 이제 우무찌는 어렸을 때부터 고민을 해서 네. 어떤 내가 선구자가 돼야지 이제 선두에 서야지 하고 대표님하고 탁 맞았어. 네. 그래서 멤버를 찾아야 되잖아. 네. 그래서 루이한테 뭐 프로포즈를 했을 거 아니야. 네. 우리 같이 해볼래? 네. 내가 봤을 때는 너 아주 잘할 것 같아. 네, 네. 했을 때 루이는 고민이 꽤 됐을 텐데. 그쵸. 응.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 진짜 좀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점점 무티 형이랑 왜냐면 저희가 그 방송 때부터 알게 되고 그때는 무티 형이 저를 엄청 잘 챙겨주시고 그래서 그때는 딱 저한테 그 제안을 들어왔을 때 저도 네 생각해 볼게요라고 했었던 것 같죠. 우리 루이가 되게 순수해 보이는 게 뭐냐면 우리 무티의 작전에 네가 말려든 거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뭐 컨테스트 하고 막 이럴 때 쟤 내가 잘 해줘야 되겠다. 나중에 내 멤버로 써야 되거든. 뭐 이런 게 진짜요? 잠깐 들어갔지 않을까요? 아니 저는 약간 제가 좋아하는 친구들만 딱딱 이렇게 네. 그래서 멤버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제가 이제 마티 형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둘째 루이고 이제 셋째가 저희 한국인 멤버 현 있고 막내가 이제 우리 귀염둥이 하루 일본인 친구인데 이 정도면 세계적인 아이돌 스타가 될 기본 요건이 다 돼 있거든요. 맞죠? 해외 공연 갈 때 너무 편하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네. 좀 얘기 좀 해주세요. 해외 공연 에피소드 해외 팬들이 엄청 좋아하더라고. 맞아요. 네. 아무래도 저희 얼마 전에 그 독일 공연 갔다 왔는데 진짜 폴란드부터 폴란드부터 독일까지 그냥 공연을 해왔는데 이제 거기에 팬들 진짜 저희 노래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같이 따라 불러. 저희 그 아예 모니터링 안 될 정도로 소리를 지르면서. 네. 나 지르면서 에너지 에너지. 이렇게 해주시고 그래도 너무 감동이었고 진짜 해외의 팬분들이 와 약간 에너지가 진짜 장난 아니다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노래만 떼창을 해서 따라줘서 다행이지 안무까지 그쵸. 쳤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맞아요. 이걸 해야 되잖아. 다리 이렇게 돌려서 이거 뭐 무슨 기술이야? 뭐라고 그래? 루이가 하는 거. 그 텀블링? 테크닉 덤블링이라고 하는데 제가 그 부모님이 다 무용가 출신이어가지고 아티스트 집안들이시네 다들. 그래서 제가 자연스럽게 3살부터 무용을 배우게 됐고 그래서 저 그거 인스타도 봤는데 선씨 씨도 무용 네 저는 출신인데 나중에 꼭 기회가 됐어요. 같이 저 좋아요. 저. 우리 전 선 많이- 씨가 그 아테네 무용 콩쿠르에서 예전에 1등을 해가지고 영상 봤는데 예전에.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영상 봤어요? 네 봤어요. 뻣뻣해졌습니다. 아니, 저보다 근데 엄청 잘하시던데요. 뭐. 그 텀블링 기술을 루이가 네, 하고 네. 있잖아. 같은 무용을 배웠는데 저보다 본인은 못하지 훨씬 잘- 않나요? 전 못해요 아예. 다리도 그렇게 못 들어요. 저는 그 학교의 교육을 받은 무용이어서 딱 그 시키는 것만 잘했던. 근데 뭐 이렇게 얘기하면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뭐 딱히 제 기량이랄 게 딱히 없었어요 저는. 근데 이제 그 아테네에서 했던 무대를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나오거든요. 유튜브에 찾지 마세요. 정말 눈물 납니다. 아니 약간 감동 그렇지 포인트가 있어서 현대무용 작품인데 굉장히 특이한 느낌의 갑자기 그게 있어요. 이선 씨 무용가의 그 실력을 많이 부족합니다. 2000 몇 년이었죠? 2014년인데요. 14년 헬릭스 헬릭스는 다른데 헬라스가 헬라스 맞고요. 헬라스 인터내셔널 댄스 콘테스트를 보면 갑자기 나옵니다. 좀 어지럽지. 예. 자료화면 약간 아유,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아 너무 감사해요. 주제곡 근데 쉬에서 쉬 따라따라따라따 거기에 막 이러는데 예. 에너지하고 거의 삐까뻔쩍해요. 느낌이. 저는 그냥 뭐 제 맘대로 했는데 그에 비해서 제가 몇 개 봤어요 영상을. 근데 달라요. 달리죠. 정말 유연하고 정말 그 기술이 확실히 시대가 달라서 그런지 아니면 제가 부족하지 너무 잘하세요. 우리 무용하는 사람들은 그럼 어떡하라고. 아이돌들이 이렇게 잘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국에서도 지금 팬층이 어마무시하게 늘어나 있고 맞아. 특히 Z세대 알고리즘을 최고예요. 테러했다고. 네. 아.
나는 사실은 그 음악을 들었을 때 되게 중독성이 있어. 특히 그 에너지 노래 들으면 계속 나도 모르게 에너지 그 몸도 계속 이렇게 오. 이렇게 되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되게 중독성이 있는데 음악의 어떤 컨셉, 모토 이걸 정할 때 어떻게 멤버들이 다 얘기를 나누겠지만 리더인 무티가 좀 많이 생각을 아이디어를 내나요? 일단은 지금 엑스러브의 모든 작품과 방향성은 다 제가 프로듀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곡 작업하는 같은 이제 프로듀서님들이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계시는데 물론 앞으로도 더 다양한 분들이랑 같이 작업해 보겠지만 곡을 만들기 전에 이제 제가 항상 이번에 저는 이런 거 하고 싶어요 하고 레퍼런스도 드리고 이렇게 되게 좀 디테일하게 하고 근데 저는 너무 죄송스럽지만은 항상 이제 되게 엎어요. 그 만든 것도 계속 이렇게 다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예. 이거 아닌데 다시 해요. 뭐 이렇게 일하기 힘든 케이스네. 아니 너무 좋아. 저랑 닮은 점이 약간 선수도 그렇거든요. 네. 보통 약간 엎어야 아티스트들이 맛이. 약간 막 쭉 처음 생각해서 컨셉 가져가다가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각나고 네. 하다가 이게 더 좋은 것 같은데 그러면 없더라고. 네, 없는 거에 결단이 필요해. 이게 주변 가까이서 사람들 안 되게 보이다가 피곤한데. 맞아요. 멀리 루이 보여. 네. 어떻습니까? 뭔가 열심히 연습하고 해놨는데 갑자기 무티 형이 아니야 우리 다시 시작해. 이럴 때 당황스럽지 않나요? 그거 있어요. 그 진짜 되게 기억 남았던 거 하나 있어요. 그때는 저희 데뷔하기 전에 이제 저랑 하루는 조금 안무적으로 조금 좀 많이 만들어 달라 그 음악 듣고 이제 나중에도 작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때는 배우게 시작했는데 그때는 이제 저랑 하루 그때 제일 좋아하는 음악으로 그 안무를 진짜 길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무티 형이랑 그 현한테 이제 알려줘야 되는데 그때 그 알려주고 나서 한 뭐 30분 뒤에 무티 형 갑자기 되게 약간 짜증나고 약간 되게 화나고 하고 나서 루이야 아니야 짜증나는 거 아니고 그냥 섬세하다. 그냥 약간 네.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때는- 너무 어려웠나 보지. 네 맞아요. 루이가 짠 네. 안무가 그러니까 루이는 본인의 능력치를 최대한 발휘한다고 했는데 무티가 따라하기에는 약간 과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그거는 아니에요. 무티도 다 따라할 수 있나요? 그건 아니고. 그럼 덤플링을 무티가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덤블링은 이제 그거 왜 루이한테 줬죠? 그러니까 루이가 하는 그거가 있고 근데 이제 전체적인 안무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 제가 이제 그 시간을 만들었었어요. 이제 저희 댄스가 장점인 둘이서 합도 맞추고 그리고 이제 안무도 만들고 나중에 우리의 안무를 너네가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를 더 직접 아니까 시안을 너네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이제 항상 이제 2주에 한 번 배우는 시간 그 2주 동안 이제 둘이 안무를 만들고 그 2주의 그날에 이제 저랑 이제 현이가 같이 배우는 시간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딱 보고 이제 약간 잠깐 배우다가 아니야 괜찮아 열심히 했잖아 열심히 만들었는데 하다가 이제 너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애들아 지금 뭐 짰는지는 아는 거지. 좀 뭐 한 건지는 알아?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엑스러브라고 생각하고 짠 거야? 라고 맞아 그때는 되게 엑스러브랑 안 맞는 거를 짰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때는 무티 형도 엑스러브 나중에 가능 방향성 생각하고 짜는 거야? 라고 우리한테 물어보고 그래서 저랑 하루도 그냥 다시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다시 조금 재정리를 하고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우리 루이 그날 울었습니까? 안 울었습니까? 뭐 그런 걸 물어봐요. 울었나요? 나도 기억이 안 나. 아니면 뭐 울 수도 아니면 있지. 무티 뒷담화를 했습니까? 아니요 뒷담화를 절대 아니에요. 저 해야지 이런 거 건강에 안 해요. 어, 안 울었는데 되게 서운했어요. 서운했다잖아요. 근데 그래요. 그거도 약간 저희도 그 하나하나씩 이렇게 배우고 약간
가야 돼가지고 그렇지. 저도 되게 착하다. 네, 저 발전해야 되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무티 형이 그 전체 컨셉을 다시 정확히 듣고 맞아요. 안무를 수정했다. 맞아요. 네. 그러면 이번 앨범에 네네. 이번 앨범의 노래 컨셉 안무 얘기 좀 해주세요. 이번 앨범은 Unlove라는 앨범 타이틀이 있고요. 보시면은 이제 이게 Unlove의 언러브구나. 네, Unlove의 N이랑 O에 이제 X표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UXLXVE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고 이 이름이 사실 우리 엑스러브의 이름의 전 이름이었어요. 저희 그룹의 오. 전 이름이었고 그걸 전 이제 이름이면 이거 어떻게 읽는 거야? Unlove예요. 언러브. 네, 아. Unlove였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원래 UXLOVE였다가 이제 UXLXV였다가 이제 너무 어렵다 하고 저희가 이제 Xlove라고 미완성의 사랑이라는 이름을 다시 만들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 앨범에 우리 그때 이름을 다시 가져온 게 정말 제가 좀 혼을 다 갈아 넣었다. 그래서 우리의 진짜 우리의 시작,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뭔지를 보여드리고 싶다는 마음으로 이걸 가져왔고 그래서 이제 선배님이 들고 계신 건 이제 N 버전이고 여기 이제 선씨님이 갖고 계신 거는 달라요? 5 버전인데 오. 그게 이제 저희의 타이틀곡이랑 이제 서브 타이틀곡의 컨셉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저쪽이 이제 가시가 나 있는 하트고 이쪽은 엑스레이로 되어 있는 하트 저희 로고인데 아 이게 엑스레이 하트야. 네네. 디테일이 이 뒤에 있는 건 갈비뼈니? 네네. 아. 그래서 이게 약간 겉면과 안면을 조금 말할 수 있는 컨셉이고 타이틀곡은 조금 기미 에너지만큼의 중독성을 가진 되게 섹시하고 되게 리드미컬하고 중독성이 강한 타이틀곡 그런 제목이 뭐예요? 리즈라는 노래입니다. 홀리겠다. 오. 그러니까 너는 내 거일 수밖에 없다는 그런 자신감. 근데 조금 이제 스토리가 좀 딥한 노래긴 해가지고 일단 가볍게만 가사랑 이름을 보면 약간 뭔가 섹시하고 이제 나는 너를 무조건 홀리고 말겠어라는 아니면은 너가 감히 나를 홀릴 수 있는 자신 있니? 약간 이런 주제의 노래고 이제 서브 타이틀이 이제 삐비라는 노래인데요. 근데 이게 그 BIII 하고 이모티콘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름이. 이거구나. 네. 네 번째 곡. 네, 이모티콘으로 되어 있고 그 곡도 가사가 이제 제가 작사를 했는데 아마 이번에 아마 처음으로 가사에도 이모티콘 들어가는 게 처음이지 않을까 이건 싶은데 어떻게 불러야 되는 거야? 가사 페이지가 있는 삐뽀 뭐 이러는 거예요? 뭐야? 그러니까 이게 삐 아 삐 표정으로. 네, 삐 이렇게 하는 거. 아 이게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은 응. 표정 딱 혀 이렇게 혀를 메롱하고 있는 삐 맞아요. 이거구나. 맞아요. 그럼 우리 팬들이 이 노래 할 때 다 같이 삐 이거 맞아요, 해야 되네. 맞아요. 맞아요. 선시 한번 해봐요. 삐 어떻게 잘했다. 그래서 맞아요. 네. 처음에 그 아무 시안 왔을 때 이런 동작 있거든요. 이렇게 하는데 근데 무티 형 이거 보고 여기 표정 내자. 이렇게 하자. 얼굴 표정까지. 약간 네네네. 표정 암으로 하자 하고 진짜 나중에 진짜 챌린지 뭔가 그렇지. 챌린지 재밌을 때 것 이거 다 같아요. 해야지. 네, 이 아, 노래의 심지어 포인트가 표정이 약간 오. 이런 거까지 야 이것도 최초일 것 같은데. 그래서 가사 페이지를 보시면은 아마 그 삐비라는 노래 가사가 다 약간 랜덤으로 이모티콘이 막 정신없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뒷페이지에 삐의 가사가 그러네. 있어요. 아니 오, 그리고 그러네. 야 네. 봐봐요. 안녕 내 이름은 프레이크예요. 프레이크 네, 스펠링을 다 바꾸고 아 이렇게 조금 보는 재미도 좀 애니메이션을 보는 것 같은 재미로 가사를 조금 만화처럼 쓰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조금 봤을 때도 재밌는 가사를 쓰고 싶은 거예요. 이게 제가 어떻게든 발악을 하면서 나이 먹은 티를 안 내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런 순간에 약간 현타 옵니다. 왜요? 약간 요즘 못 따라가겠어. 못 따라가겠는 거야. 아 요즘은 MZ 이 젊은 친구들한테 여기 Z 세대도 못 따라갈 것 같아. 못 디테일이 따라가겠네. 지금 하나하나가 이 아이디어들이 어디서 이렇게 반짝거리면서 너무 나오는 궁금해. 거야. 어디에서 잠 안 자요? 잘 자요. 잘 잤는데 무슨 꿈을 꾸는 거예요, 도대체?
그냥 제가 이제 삐비라는 노래는 데뷔 때부터 제가 이제 이미 작업이 끝나 있었어요. 그냥 이거는 무조건 제가 3번째 컴백 때 쓸 거예요라고 그 회사한테도 얘기해놨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 가사를 쓸 때 그냥 나 이 노래 진짜 재밌어야 되는데 어떡하지 하고 이제 제가 좀 약간 일본 갸루 스타일 좀 좋아해요. 그래서 그 일본어 할 때도 저의 자기를 부르는 그 우찌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우찌? 네. 그러니까 무띠가 아니라. 네, 보쿠가 아니라 이제 그 우찌라고 하고 와타시와 가면 우찌와 약간 이렇게 하는데 그가 보통 갸루분들이 많이 쓰시는 표현. 표현이고 간사이의 젊은 여자분들이 좀 많이 쓰시는 표현인데 이 노래는 조금 갸루 컨셉으로 가자 해서 이제 안무에도 갸루 피스가 있고 여기서 이제 제가 조금 더 재밌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더 재밌을까? 어떻게 하면 더 재밌을까? 할 수 있는 걸 다 한 것 같은 거예요. 안무도 재밌고 표정도 넣었고 의상도 너무 화려하고 재밌고 해서 부족한데 이거 어떡하지 하고 그러면 노래 들을 때 가사를 볼 거니까 가사를 애니메이션처럼 써보자 해서 거기다가 이제 다 이모티콘을 막 넣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이게 또 이제 핸드폰마다 그게 좀 안 나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종 따라 다르죠. 그래서 최대한 간단하게 그 모든 핸드폰에서 나올 수 있는 것들로 정리를 해서 이게 하여튼. 하고자 하는 게 확실하면 더 디테일이 강해져. 아니 근데 이 앨범은 사야 되겠다. 우리 팬들이. 근데 이게 왜냐면 이 사진 하나하나가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음악의 CD를 산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건 진짜 예술 작품 같아요. 하나하나가 이게 이 결과물도 중요한데 이거를 대하는 태도가 정말 제가 존경해요. 너무 멋지지 않나요? 와. 이걸 이렇게 자신의 작품을 이렇게 바라본다는 게 사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뭐하지만 자기가 뭐 하는지 모르고 뭐 춤을 추거나 노래를 하거나 혹은 뭐 가수 생활을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근데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게 뭔지 명확하고 내가 바라는 거 추구하는 게 뭔지도 정확하고 그래서 그걸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하는 모습과 태도가 굉장히 배울 만하네요. 근데 저는 이거를 보면 약간 반성할 것 같아. 너무 사진이 이뻐. 또 어떡할 거야. 감사합니다. 뭐야 그거는? 너무 귀엽지 않나요? 앨범마다 나도 하나씩. 있어. 맞아요. 잠깐만. 스티커인가 봐. 이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앨범마다 저희가 4명이 한 명씩 그린 그림인데요. 그래서 그 그림을 이제 티셔츠에 잘라서 티셔츠에 원하는 위치에 대서 다림질 하시면은 그거에다 이렇게. 그대로 그봐 맞아. 다르다니까. 네. 야, 그냥 일반 스티커가 아니라니까요. 뭔가 요런 작은 선물 같은 것도 자기들 함께 나누자. 약간 네.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네. 그것도 한국어로 음. 한다는 게 대단하지 않나요? 하루 24시간 넘나 봐요. 그러게. 이렇게 보니까 너무 속이 깊고 생각도 깊고 참 대단해. 너무 멋지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책임감도 많을 거고 어깨도 되게 무거워 보여요. 그렇지. 좀 보이기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마냥 놀아야 될 나이이기도 하잖아요. 친구들은 엄청 놀러 다니기도 하고 뭐 각자의 뭐 사람들은 다르겠지만 그래서 힘든 점이 없는지 좀 궁금해요. 너무 많겠지. 처음엔 또 악플에 또 얼마나 시달렸겠어. 악플이 많아요? 별로 그럼요, 없던데. 그럼요. 아직도 있고요. 음. 아직도 뭐 이런저런 사람들이 많은데, 근데 저는 딱히 큰 그거는 없어요. 근데 아무래도 사람인지라 이게 뭔가 조금 뭐 음악적이나 아니면은 조금 뭐 다른 차원에서의 욕들이 나오면 조금 뭐가 화가 나는 거는 이제 저희를 욕해서 화가 나다기보다는 이런 사람들이 계속 바뀌지 않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더 도전을 하고 자기의 행복을 찾아가는 데에서 불편함을 느끼겠구나 라는 생각을 약간 우리가 뭔가 대신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우리는 괜찮아요. 근데 이제 만약 어떤 다른 분이 자기가 입고 싶은 옷을 입고 하고 싶은 걸 하고 나갔는데 누군가가 만약에 이렇게 말한다면은 분명히 아티스트가 아니고 연예인이 아니시면은 분명히 상처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화가 날 때는 있죠. 그래서 저희의 그런 저번 앨범에도 곡에도 항상 그래서 약간 헤이터 디스 곡이 항상 있어요. 조금 그 헤이터들한테 좀
디스를 하고 약간 어쩌라고 하는 노래가 꼭 한 곡씩은 들어 있단 말이에요 앨범에는. 그래서 저희가 대신 싸워드리겠습니다. 아, 멋지네. 그래도 이 아티스트들이 반항적인 에너지가 나오려면 또 그런 것도 좀 어느 정도 있어도. 루이 군은 어때요? 악플 볼 때? 약간 제가 어렸을 때 무용을 배우다 보니까 그 동작은 조금 약간 유연성 있는 동작을 많이 보여줬단 말이에요. 근데 가끔씩 약간 어떤 헤이터 그냥 이런 동작 왜 무대에서 해? 약간 너무 여성스럽다. 맞아요. 여성스럽다고. 너무 여성스럽고 뭐가 어필하고 있는 건가? 약간 이런 댓글이 봤을 때는 초반에는 진짜 조금 상처 좀 많이 받았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점점 엑스로벌 하면서 이제 조금 무형이랑 비슷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웃겨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게 너가 할 수 없잖아. 약간 그런 마음도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그 약간 유연성에 대한 제가 이제 여자보다 조금 뭐 이기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근데 가끔씩 제 무대를 보고 어떤 사람 여자 같다 막 여자보다 유연하다 그런 말을 그 애초에는 편견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왜 여자 같다. 그렇지. 나는 그냥 난데. 약간 이런 것도 가끔씩 들고. 그래서 제가 약간 이기려고 하는 거 아닌데 나는 그냥 잘해요. 약간 이런 마음으로 그냥 계속 쭉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그럼 음악 방송이나 어디 뭐 콘서트 뭐 이런데 여럿이서 팀이 있어. 네. 그러면 동료 다른 아이돌들 중에 너네들 되게 어떻게 이렇게 했어? 어쩜 이렇게 색달라? 왜 니네는 우리보다 더 예뻐? 막 이렇게 질투할 수도 있고 반응들이라는 게 있잖아. 동료들끼리 어때요? 주변 사람들 반응이? 되게 재밌어요. 저희 이제 음방을 가면 다른 이제 선배님들이나 이제 동기 분들이 저희랑 이제 활동 겹치면은 이제 일단 걸그룹 분들은 보면 진짜 예뻐 어떡해 막 이렇게 막 챌린지 같이 그렇지 깍깍 약간 이렇게 해주시고 진짜 너무 좋아요 하면서 막 안무도 따라 쳐주고 그래. 혹시 내일 한번 봐도 돼요? 막 맞아, 뭐 맞아. 오늘 뭐해요? 막 이렇게 메이크업 어떻게 해요? 포인트 뭐예요? 막 이렇게 하고 내일 뭐 할 거예요? 막 이렇게 물어보시고 그래서 우리도 나 내일 이거 할 거예요. 저 이거 하려고요. 막 이거 입을 거예요. 막 이렇게 좀 뷰티 토크를 좀 하는 것 같아요. 약간 내일 손톱이 약간 이럴 것 같고 저 그치. 이거 붙였다. 더 예쁜 것 같다. 막 이렇게 하는데 이제 다른 이제 보이그룹 선배님들이나 동기분들 보면 저희 진짜 약간 너무 멋있어요. 리스펙. 진짜 예쁘고 너무 멋있어요 하고 이렇게 막 계속 박수 보내주시고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되게 약간 따뜻함을 많이 맞아요. 느끼는 것 같아요. 선배들이 없었던 게 아니야. 전 세계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선 씨?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난다긴다는 아티스트들이 이미 20년 전, 30년 전, 40년 전, 50년 전에 전 세계 맞아요. 최고의 스타들 중에 있어요. 데이빗 보이도 사실은 그렇죠. 젠더리스 젠더리스의 대표적인. 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예상했던 이 사람들의 사회적 시선이 막 이렇지 않을까라고 좀 걱정했던 거랑 다르게 되게 우호적이고 되게 지지적인 댓글들이 되게 많아서 제가 되게 네네. 많이 놀란 부분이고 시대가 많이 바뀌기도 했고 그리고 무엇보다 호기심을 많이 갖고 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쟤네는 뭘까? 뭔가 다른 거에 대한 쟤는 왜 저렇게 해볼까? 쟤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좀 호기심이 있는 사람들의 태도를 보면서 제가 이제는 시대가 진짜 급변하는 그런 지금 순간에 우리가 있을 수도 있겠다. 거기서 어떻게 보면 시작을 할 수도 있는 거. 처음에는 저희도 솔직히 조금 긴장을 하고 있었어요. 데뷔 전에 저희가 아무래도 저희 멤버 중에 이제 저 포함 이제 루이랑 하루라는 친구가 이제 보이즈 플래닛이라는 서바이벌 방송에서 만나고 거기서 이제 보여드렸던 모습들이 있고 저도 이제 그 전에 다른 방송에서 보여드렸던 모습들이 있어서 그
왜냐면 저희도 너무 제한적인 했던 그런 스펙트럼 안에서만 팬분들을 만나봤고 거기서 소개시켜 주신 대중분들만 만났기 때문에 그분들의 취향이 저희가 그때 이렇게 숙제를 받았던 그런 것들이 취향일 거라고만 알고 살았었고 근데 이 외의 대중들도 존재할 거라는 건 알지만 얼마나 많을지는 또 모르고 저희가 정말 이제 고립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그래도 아니 그냥 해봐. 해보면 알겠지. 해보고 보자. 뭐 아무튼 나올 것 같은데 우리가 이걸 하고 싶은 거 보면 분명히 누군가 보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야 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초반에는 정말 약간 엥? 뭐야? 약간 막 이런 반응들이 많았고 그리고 그래서 남자야 여자야 그래서 뭐야? 그래서 뭐 하는 건데? 그래서 약간 그 뭐 젠더리스면은 뭐 수술한 애들이야? 약간 막 이런 젠더라는 오해가 표현 많구나. 네,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막 이렇게까지 솔직하게 말한 것도 처음인데 네. 저희한테는 뭐 수술한 애들이라서 젠더리스라고 하는 거냐? 아니 분명히 남자처럼 보이는데 왜 젠더리스냐? 아니면은 뭐 본인들의 모두가 다 약간 그러면 성적 취향이 뭐냐? 막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근데 저는 한편으로 그 이야기들이 조금 저는 무례하다고 무례하지. 생각해요.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면 저희 컨셉은 저희가 각자 하고 싶은 거를 그렇지. 하는 거고 그리고 저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고 있는 건 내가 좋아하는 나의 모습이 뭔지를 얘기하고 있고 그렇지. 그리고 저희가 소개하고 싶으면 저희가 누군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는 말하겠지만 내가 말하고 싶을 때 하는 거고 그렇지. 아니면 아닌 거고 그렇지. 그리고 이 컨셉은 저희가 젠더리스 젠더풀이라는 거는 많은 사람들한테 영감을 주고 싶은 부분도 있고 근데 거기서 젠더리스가 꼭 젠더가 없어야 된다는 말이 아니고 저희의 그룹의 그 음악과 패션과 모든 보여드리고 싶은 그 방향성에 대한 그런 메시지에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면은 컨셉이 요정이면은 진짜 요정이어야지 요정 컨셉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무례하고 약간 생각이 좀 이게 깊지 이렇게 않은 거죠, 사실. 얘기를 해줘야 네. 또 아는 게 있고 또 그 오해가 있을 수밖에 없는 네. 게 저도 유튜브에서 젠더리스를 검색해 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여기밖에 안 나와. 젠더 유튜버들 정말 교수님들도 많이 하고 뭐 전문가들이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젠더리스가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말한 유튜버가 아직 없더라고 많이. 조회수가 특히 1만이 넘은 콘텐츠는 없었고, 그러니까 저도 젠더리스라는 개념을 많이 들었어요 패션 쪽에서. 네네. 근데 그게 정확하게 뭐냐? 젠더를 바꾼다는 건가? 아니면 저도 무식하게 오해를 했어요. 남자가 여자같이 옷을 입고 뭐 GDC라든지 뭐 아니면 여자가 남자처럼 이렇게 막 박시한 걸 입는 게 젠더리스인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 그게 아니더라고. 네.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좀 알려줄 필요가 있겠다. 아, 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 공부를 되게 많이 했어. 아, 되게는 준비를. 아니고 제가 젠더리스에 대해서 몰라가지고 저도 예술한다는 사람 네. 치고 좀 창피해. 그리고 생각보다 논문도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제가 찾을 수 있는 자료가 많이 없었는데 일단 갑자기. 제가 봤을 때는 저희가 말하고자 하는 젠더리스랑 젠더프리는 내가 태어났을 때에 이미 결정되어 있는 그 외관적인 모습 말고 그냥 지금 상황에 내가 입고 싶은 옷을 입는 게 아마 패션적으로는 간단하게 그렇죠. 젠더리스 젠더프리일 것 같고 그렇다고 이제 내가 남자로 태어났으면은 꼭 치마를 입어야지만은 그거 젠더리스다. 아니면은 여자면은 꼭 막 수트 입고 막 이렇게 해야지 젠더리스다. 만은 아니에요. 분명 물론 그것도 젠더리스가 될 수 있지만 그냥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모두가 자기 갖고 있는 성향이 다르고 자기 갖고 있는 몸도 다르고 비율도 다르고 그리고 좋아하는 것도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그 태어났을 때 그 두 개의 그걸로 나눠져 있는 그 사회적 그런 포지션들 말고도 나는 이쪽 성향이 더 강하면은 나는 그냥 무시하고 나는 이쪽으로 더 갈 수도 있는 거고 이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내가 보여주고 싶은 이미지가 약간 뭐 남성적이다 여성적이다 일 수도 있지만 근데 그게 아닐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게 굳이 약간 너무 1차원적으로 그냥 보고만 판단하고 꼭 약간 이 사람의 성별을 궁금해할 필요가 있을까? 맞아요. 라는 생각인 거죠. 대단한 겁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감사합니다. 아, 그러니까 참 쉽지 않은 길인데. 아니, 그래서 네. 좀 궁금해요. 팬들이
좀 다른 마음으로 좋아할 것 같아. 어떤 부분을 좋아하고 또 그런 걸 어떻게 보고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냥 저희 이부들이 저희 팬 이름 이불. 이불이라는 이불. 이름. 네, 이불. EVOL인데요. 러브의 반대. 이봐 다 러브의 반대. 네, 한국어로 따지면 그냥 덮어주는 이불. 이불 따뜻한 느낌이고. 네, 맞아요. 그래서 이부들이 항상 저희한테 그냥 무형 신이다, 마마다, 아니면은 뭐 예쁘다, 진짜 너무 예쁘다, 어떡해, 루이처럼 예쁜 사람 없다, 막 이렇게 해주시니까 저희도 점점 자신감 더 올라가고 더 이제 저희 하고 싶은 거를 그냥 하자고 그냥 계속 하자 이런 식으로 그냥 계속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불. 옷도 따라 입어주시고 맞아요. 그리고 저희 맞아요. 헤어 메이크업이나 렌즈도 다 따라서 해주시고 그래서 저는 한국어에서 되게 아름답다라는 말을 좋아하는데 그게 이제 원래 뜻이 나답다라는 뜻이라고 제가 들어서 이 말이 더 약간 너무 좋아하게 되고 사랑에 빠지게 됐는데 그래서 약간 진짜 다 아름다운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나는 한참 나보다 나이는 어린 동생들인데 야 이런 깊은 생각과 본인들만의 어떤 가치를 딱 단단하게 마음속에 있는 거를 지켜내면서 대중한테 이렇게 계속 좋은 에너지로 다가간다라는 그 도전이 어마무시한 힘인 것 같아요. 선배 연예인으로서 많은 후배들, 특히 이제 K-팝 아이돌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문화가 엄청난 힘을 갖고 있다라는 자신감을 저도 스스로 이제 느끼는데 현업에 뛰고 있잖아요, 지금 K-팝 아이돌 시장에서. 네.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우리도 조만간 어떤 시상식이나 어떤 한 획을 긋는 어떤 목표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 느낌이 좀 옵니까? 어떤 희망 사항이 있습니까? 일단 저희는 항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대형 프로젝트의 무대 연말이나 아니면은 또 해외 페스티벌이나 이렇게 좀 그 마음으로는 준비하고 있어서 항상 준비 중인데 이제 저희가 이번 앨범을 통해서 조금 더 곡수도 채워졌고 하다 보니까 저희의 첫 번째 목표가 조금 이제 저희의 콘서트를 열고 싶다는 생각이 있고 너무 특별하겠다. 네, 그래서 조금 저희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무대 연출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뭐 저희가 팬분들한테 뭔가 맞게 하고 싶은 향들도 있고 공연장을 좀 향으로도 채우고 싶고 뭔가 저희가 해주고 싶은 선물들도 있고 그리고 뭐 우리가 아직 응원봉이 나오지 않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제가 디자인을 마치고 지금 이제 회사가 열심히 뭔가 제작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그런 걸로 뭔가 우리의 공연장을 딱 꽉 채웠을 때 그거를 지금 너무 기다리고 있어요. 저희 다. 맞아요. 그리고 또 나중에 더 큰 무대에서 우리의 존재감을 딱 뽐낼 준비도 되어 있고 그래서 많이 불러주세요. 루이는 엑스러브 멤버로서 앞으로의 어떤 희망과 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저희 엑스러브만의 콘서트를 꼭 열리고 싶고 그리고 이번 활동 저희는 어떤 방송든 한번 1위를 꼭 했으면 좋겠어요. Let's go. 1위 해야지. 저희 음방에서 지금 1위 해야 됩니다. 그거는 저 엑스러브 지금의 목표입니다. 내가 저 얘기 안 해주면 내가 해주려고 그랬어. 음방에서 1위 하는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께서 엑스러브의 무대, 활동, 노래, 춤 뭐 모든 것들에 대한 기대치를 한껏 높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손씨 마지막으로 뭐 해주고 싶은 말 있어요? 시대가 많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혐오나 차별의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설득하는 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신경 쓰지 마시고 그 존재로서 계속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또 다른 세상이 오니까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잘 버텨주시면 고맙겠고
강한 태도를 보였지만 여리다는 걸 다 느껴요. 힘든 일이 있으면 연락하세요. 감사합니다. 밥이라도 사주시겠다는. 아니 얘기 들어주는 거죠. 어. 그냥 뒷담화 해주는 거죠. 자, 아무튼 우리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정말 최초 타이틀을 너무 많이 갖고 있는 아이돌 그룹이어서 제가 더 이상 뭐 젠더리스 그룹이라고 안 부르겠습니다. 그냥 엑스러브와 함께한 시간 너무 의미 있고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새로운 앨범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나중에 콘서트 처음 하면 다들 꼭 응원하러 저 보러 티켓 가주시고요. 사겠습니다. 새롭게 나오는 스페셜한 응원봉 다 같이 흔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엑스러브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